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김종인이를 내세워서 극단적인 주장을 한 끝에 반대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극단적인 주장을 싹 빼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마치 그게 극단적인 주장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서 오늘 내놓은 겁니다. 나는 이기에 김종인 씨하고 박근혜 측하고 무슨 짜고 치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확정된 경제민주화법도 40개 항목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 중에 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라. 그러면 물론 조건은 붙었어요. 국민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조건 하에 국민연금이 일반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 연말이 지나가면 국민연금이 거의 모든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거의 모든 상장기업의 최대 주주가 돼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정권을 잡고 그 정권에서 제멋대로 할 수 있게 자칫 잘못하면 필연적으로, 자칫 잘못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럼 삼성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국민연금을 시켜가지고 국민연금에서 삼성의 CEO를 바꾼다? 현대자동차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국민연금에 가서 현대자동차 CEO를 바꿔버린다? 이게 있을 법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국유화잖아요. 국유화.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겠다. 이런 엄청난 독소 조항들이 지금 박근혜 최종 경제민주화 법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좌익선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좌익선동입니다. 그러고 오류에 기반한 거예요. 이 증오와 질투심에 가득 차서 경제를 파괴하는 경제적 자살행위입니다. 시장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 어떤 국가든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런 규제는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습니다. 순환 출자를 규제하자 뭐 이런 거. 출자 총액을 규제하자 이런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부에서는 재벌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재벌이 우리나라만 있나요? 도요다도 있고 미국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재벌 BMW 같은 것도 재벌이고 베텔스만도 재벌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까르푸 재벌이고 월마트도 재벌이고 그래요. 재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카길도 재벌이고요. 전 세계 농산물 시장을 다지고 있는 스웨덴 국민 경제의 40%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발렌베리 그룹도 재벌입니다. 에릭슨 사복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그 재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재벌이 없나요? 사기치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되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경제력 집중이 되고 경제력 집중의 원흉이다. 고로 치야 된다. 고로 경제력 집중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쳐야 된다. 어느 나라든 경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갈라먹을 수 있는 파이를 만드는 데는 최고로 좋은 시스템이다. 그건 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시장경제 시스템 그 자체는 그대로 두자.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도 높은 복지 수준을 강요하는 나라지만 시장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시장경제 자유도의 거의 필리핀 1등, 스웨덴 2등 막 이런 나라예요.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건 무슨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기업이 무엇을 하든 그건 네 마음이다. 내버려 두고 번 돈을 오케이 세금은 좀 뺏어가겠다 우리가. 왜? 시장경제 그대로 두면 그것도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만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력에 따라서 양극화가 나오니까 잘하는 놈은 아무래도 많이 벌고 못하는 놈은 너무 못 번다. 그러니까 잘하는 놈이 벌도록 놔둔 다음에 그 놈이 다 벌고 나면 오케이 세금 좀 많이 내라 해서 가져가서 그 사회의 나고자에게 따뜻한 온정을 핀다 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시장의 배분적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단 생산되고 나면 그것을
2차적으로 말하자면 정치 또는 국가가 들어가서 소위 분배적 정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다만 그 분배적 정의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그런 싸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제민주화는 뭐냐면요. 이 시장의 질서에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말하자면 공평한 쪽으로 분배가 되도록 억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공평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보들은 항상 공평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비틀면 결과도 공평해질 거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전면적 복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전면적 복지보다 못한 겁니다. 왜? 시장 질서 그 자체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시장을 세분화하고 말하자면 시장의 거래관계를 규제하고 기업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를 출자 규제하고 기업의 자본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순환 출자 규제하고 기업이 어떤 업종에 투자하고 어떤 업종에 진출할 것인지 적합업종 만들고 기업의 영업 행태를 규제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은 뭐 유통업 대형마트는 한 달에 3번 이상 영업 쉬어라. 그 영업할 자유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그 자체의 배분적 질서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택해서는 안 될 거로 따지면 경제민주화가 제일 악질입니다.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사기극이죠.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는 면이 있어요. 왜? 누구라도 가난한 자, 탈락한 자를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의 원칙에 따라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만들어낸 게 보편적 복지라는 사기극인데 보편적 복지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시장 질서 그 자체에 개입해 들어가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에요. 오해 기초한 것 그것도. 표를 한번 볼까요? 이 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요. 전체 상장사 순이익 대비 30대 기업의 비중. 재벌의 비중이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볼까요? 2011년에 65%. 30대 대기업입니다. 2012년에 69%. 조금 높아졌어요. 어떻게 해서 높아졌나 내용을 볼까요? 30대 기업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 비중. 2011년입니다. 전체 57조 3천억 원의 순이익이었어요. 2012년 67조 5천억 원입니다. 67조. 그러니까 10조 2천억이 늘었잖아요. 10조 2천억. 근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익은 얼마냐? 25조 3천억에서 36조 8천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늘었나요? 11조 5천억이 는 겁니다. 그럼 30대 그룹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줄은 겁니다. 1조 3천억만큼이나. 다른 거 볼까요? 오케이, 현대차 뭐 삼성전자 있으니까 그렇다. 빼고요. 주요 그룹의 연도별 전 산업 매출액 비중. 34대 그룹, 10대 그룹, 20대 그룹, 30대 그룹의 매출액이 전체 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경제력 집중되고 있다면서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4대 그룹 2001년도에는 25%였어요. 2010년도에 18.8%였습니다. 10대 그룹 2001년도에 33.9%였습니다. 2010년도에 27.4%였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30대 그룹 볼까요? 2001년도에 41.2%, 2010년도에 35.8%. 낮아졌습니다. 높아졌다는 누가 그래요? 아닙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국제시장에서 성공해서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죠.
4대 그룹 및 30대 그룹의 전산업 비중치, 아까 요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쭉 떨어지고 있죠. 기조적으로. 2009년에서 2010년 요거 약간 늘었습니다. 이것도 지켜봐야죠.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짓을, 이런 착각의 기초에서 만들어낸 게 경제민주화 논쟁입니다. 이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씨가 뭐 극단적인 안을 내놓으니까 그것을 물리치는 형식으로 마치 경제민주화를 적당히 마사지하고 포기한 듯이 보이려고 하고 있죠. 너무 나갔거든요. 너무 나간 것을 박근혜 후보가 느낀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물릴 수 없으니까. 왜? 바보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뭐 조선일보 같은 데도 유령 논평에 그런 논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물릴 수 없으니까 오히려 김종인이가 더 한 발 나가고 그것을 물리치는 형식을 빌어서 지금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안이 마치 중도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양의 술수를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이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의결권 행사위원회, 거기 누가 있겠어요? 의결권 행사위원회. 지금도 거기에 웃기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국민연금 밑에 의결권 행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문제만 전문적으로 보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작년도인가요? 임원 선임안. 우선 이사 선임안에 정몽구 회장이 이사가 돼야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되잖아요. 그 정몽구 회장은 책임 경영한다고 이사 선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정몽구 회장 이사 선임안을 국민연금이 부표를 던졌어요. 물론 다른 주주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정몽구 회장이 그 자리를 유지했는데요. 까뜩 잘못하면 그 쫓겨나는 겁니다. 이사 자리에서. 이 짓을 지금 그 정몽구 회장은 뭡니까?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경영 성과를 낸 사람이 정몽구라고 하는 독특한 경영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민연금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주식 지분 조금만 더 많아지고 말하자면 사회 분위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야, 정몽구 나가라고 현대자동차 회사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국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법안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박근혜 경제민주화가 마치 김종인이 말도 안 되는 몇 개, 인민재판, 대기업집단법, 이런 걸 내놓았다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박근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정상적이냐?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감시하고 시장을 파괴하려고 하는 또는 집단 자살하려고 하는 이 충동을 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민주화로 무슨 일자리가 만들어지나요? 뭐가 오나요? 대기업에 대한 성공한 자에 대한 사회적 질투, 성공한 자에 대한 배 아픈 거, 이런 정말 인간의 비열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엮어내서 법을 이용해서 키 1m 90 이상인 인간들은 전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규제하려고 하는, 그들의 권리를 제약하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반입법적, 전근대적 작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참 걱정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를 잘 모른다고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걱정입니다. 또 김종인 씨가 또 무슨 발작적 회방이나 놓지 않을지, 또 다른 후보들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새누리당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더 센 거 낸다. 아이 재벌 해체시켜버리자. 뭐 안철수는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요. 어떤 게 참 나올지 정말 한국 미쳐서 돌아가는 한국 정치가 정말 걱정입니다. 김정호 교수 공청회 국회에 갔다 온 얘기는 재밌었습니다만 그 얘기 하다가 또 별 재미없는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김정호 교수 아주 국회 가서 고생 많이 했고요. 조금씩 싸워 주십시다. 국회 가서. 저도 그때 몇 년 전이 일입니다만은 그때 많이 싸웠어요. 제가 명색이 이제 전직 장관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거기서 무안을 많이 주고 그랬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명이 좀 나긴 났습니다만은 어떤 김 교수도 오늘 뭐 중앙일보 난 거 보니까 열심히 잘 하셨네요. 그렇게 우리들이 가서 싸워줘야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좀 정신들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